아니, 멀쩡히 학교에서 강의도 잘하시고 연구도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난 이제 은퇴해야 할 때가 왔어라고 하시더니 정작 막상 그때가 되니까 안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주변에서는 교수님 같은 분이 뭐가 걱정이세요? 하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분 본인은 꽤 오래전부터 나는 은퇴하고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휩싸여 있었다고 해요. 70세가 넘어가면서 건강 걱정도 생기고 강의 끝나면 홀가분해질 것 같았는데 막상 학교라는 둥지가 없어지니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느낌이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를 두고 막연한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진 않으신가요? 젊을 땐 나중에 퇴직하면 편히 쉴 거야 하고 큰소리치지만 막상 다니던 직장을 떠나거나 현업에서 물러나게 되면 이 다음에 뭘 하며 살아가지? 라는 질문이 우리를 압박해옵니다. 저도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다양한 은퇴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게 꼭 성공적이거나 즐겁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공감이 좀 더 쉽게 갈 만한 사례 3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읽다 보면 나도 저런 식으로 인생 2막을 구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저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미리 대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70세 대학 교수의 은퇴 후 목표 재정비. 먼저 서두에 언급했던 70세 대학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이분은 평생을 강단에서 보내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베테랑이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당장 은퇴해도 별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이미 논문도 많이 쓰셨고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로 남아서 가끔 특강도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내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이었대요.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당연했고 연구실에서 밤새워 논문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은퇴하는 순간 이러한 일상이 뿌리째 뽑히는 기분이 들었다는 겁니다. 돈 문제야. 평생 직장에 계셨으니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 질문에 계속 부딪히셨대요. 결국 이 교수님은 은퇴 전에 미리 나만의 루틴을 찾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후원이나 지역문화재 발굴 프로젝트 같은 데 손을 뻗쳐본 겁니다. 하루아침에 세계가 바뀌는 건 아니었지만 점점 학문 외의 일로 삶을 채워가면서 내가 꼭 대학 교수여야만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이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일과 내 정체성 사이에 너무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두면 은퇴 이후에 혼란이 크다는 걸 깨닫게 돼요. 조금이라도 일찍부터 다른 취미나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두고 내 안에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두면 은퇴가 훨씬 덜 무섭다는 겁니다. 이 58세 은행원 출신의 갑작스러운 은퇴와 재취업 시도. 두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행을 그만둔 어씨 이야기예요. 사실 요즘은 회사에서 정년을 마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은행권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 예외가 없는데 어씨도 1년 만에 예상치 못하게 희망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건강이나 집안 사정 때문에 조금만 더 일하고 그만두자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은퇴할 줄은 몰랐던 거죠.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퇴직이었다는 데 있어요. 당장 퇴직금이 들어오긴 했어도 그걸로 앞으로 몇십 년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저기 돈 쓸 곳도 많은데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랍니다. 결국 어씨는 잠깐의 쉼도 없이 재취업을 알아보려고 동분서주했어요. 그런데 막상 취업문을 두드리려니 나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금융권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으니 노하우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보다 연봉이 비쌀 것 같다. 조금만 일하다가 또 그만두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어씨도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에 맞는 자리만 고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추고 기존 경력을 살리면서도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금융사에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채용되어 일단 당장의 생계 걱정을 덜었고 동시에 주말이나 퇴근 시간에는 제2의 직업을 꿈꾸며 동영상 강의 같은 걸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예상치 못한 시기에 퇴직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땐 너무 당황하기보다 내가 가진 역량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를 차근차근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막연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 나가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죠. 62세 소상공인 사장의 은퇴 후 새로운 시작. 세 번째 사례로는 62세의 식당을 정리한 B씨를 소개해드릴까 해요. B씨는 40대 후반부터 15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적자 누적으로 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해 가게 문을 닫기로 하셨대요. 문제는 가게를 폐업하고 난 뒤였어요. 젊을 때부터 식당만 해오셨으니 딱히 직장 생활 경험이 없었고 내가 가진 장점이 뭘까를 모르는 상태였죠. 주변 사람들이 차라리 소일거리라도 하면서 건강 챙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조언하면 B씨는 또 그게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식당이었고 월 매출 억대 찍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우울해 있던 B씨는 결국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과거에 본인 식당 메뉴들을 직접 기획하고 홍보 글도 SNS에 올리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쌓였다는 걸 떠올린 거죠. 그래서 지역 상권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누가 식당 망한 사람에게 컨설팅을 받으려 하겠어? 하고 망설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도 꽤 쓸모가 많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맛집 블로그 운영, SNS 관리 같은데 어느 정도 손이 익어 있었기에 사업 초보들에게는 오히려 그 부분이 유용했다고 해요. 지금은 예전처럼 매일매일 분주하게 가게를 열고 닫는 생활은 아니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자영업자들에게 장사는 이렇게 해야 해요 라며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그게 작지만 또 다른 수입원이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하더군요. 은퇴,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으로.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은퇴라는 게 꼭 인생의 끝도 아니고 남들 말처럼 무조건 달콤한 휴식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2막, 3막을 활기차게 열고 또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어떤 이는 실패 경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찾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은퇴 전에 미리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며 앞으로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요.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나 환상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적금도 꼼꼼히 알아보고 건강관리도 미리 하고 취미든 봉사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 70세 대학 교수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분조차 은퇴 이후에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셨다잖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더 늦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미리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요즘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퇴직 후 재교육 시스템, 각종 커뮤니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도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다양하잖아요. 새로운 목표를 찾는 데 있어 이렇게 열린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꼭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면 의외로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요리면 요리, 글쓰기면 글쓰기, 심지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분들도 많죠. 나이 70, 80이라고 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내 마음가짐과 주변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작스럽든 자연스럽든 은퇴라는 큰 전환점 앞에서 누구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인생의 다음 단계야.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열린 대화를 나누면 생각보다 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가 여러분의 은퇴 준비 혹은 은퇴 후 삶을 그리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인생 2막, 3막은 누구나 늦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제 어떻게 맞이하든 은퇴가 일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문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은퇴의 스토리도 결국엔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린 게 아닐까요?